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고양 손호 대 창원 L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손호는 최근 4연패에 빠지며 팀 분위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정현과 캔바오, 나이트가 제 몫을 다하고 있지만 경기 마무리 단계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국내 자원들의 기복이 심하고 공격 전환 속도도 일정하지 않아 리듬이 끊긴다. 이재도와 정희재 등은 활약 여지가 있으나 세컨드 득점 루트가 불안정하다. 홈에서는 빠른 템포로 경기를 주도하려 하지만 수비 로테이션 완성도가 부족하다. 결국 승리 흐름을 되찾기 위해선 팀 밸런스와 연계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LG는 최근 4연승을 달리며 리그 상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타마요와 마레이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골밑과 외곽 모두에서 안정감을 제공한다. 국내 선수들도 고른 활약을 이어가며 세컨드 유닛의 에너지 레벨이 높다. 특히 수비 전환 속도가 빠르고 리바운드 장악력이 확실해 세컨드 찬스를 거의 내주지 않는다. 팀 전체가 기복 없이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조직적인 운영이 돋보인다. 마레이 중심의 인사이드 플레이가 여전히 강력한 무기다. 손호는 홈 이점이 있지만 최근 경기력 하락세가 뚜렷하다. LG는 압박 수비와 높은 리바운드 비율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양 팀의 에너지 레벨 차이가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손호의 외곽이 터지지 않는다면 반전의 실마리를 잡기 어렵다. 결국 전체적인 밸런스와 안정감에서 LG가 한 수 위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부산 KC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은 최근 2연승으로 상승세를 탔다. 칸터와 니콜슨이 꾸준히 활약하며 팀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다.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으며 경기 흐름 제어 능력이 좋아졌다. 하지만 경기별 기복이 여전하고 전반적인 수비 밸런스가 불안하다. 리그 초반보다는 나아졌지만 강팀과의 대결에서 뒷심 부족이 드러난다. 홈에서는 초반 템포를 높여 리듬을 잡는 것이 핵심이다. KCC는 직전 경기에서 LG에 패했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허웅과 송교창이 공격의 핵심 축을 이루며 롱이 골밑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최준용과 허운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팀 전반의 밸런스가 잘 유지되고 있다. 로스터 깊이가 두텁고 경기 흐름에 따라 다양한 전술 전환이 가능하다. 최근 외곽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세컨드 찬스 득점이 꾸준히 이어진다. 결국 안정적인 운영 능력이 승부의 핵심이다. 삼성의 상승세는 긍정적이지만 KCC의 전력 완성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홈 이점이 있더라도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KCC는 수비 전환이 빠르고 공격 전개 속도도 한층 매끄럽다. 삼성이 초반 기세를 살리더라도 후반 체력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득점 페이스가 높아 오버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원주 DB 대 울산 모비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DB는 최근 연승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앨런슨과 알바노의 호흡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며 공격 효율이 높다. 강상재의 골밑 장악력도 돋보이며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안정적이다. 트랜지션 속도와 세컨드 찬스 득점이 팀의 핵심 무기다. 수비 로테이션 완성도가 높아 실점률이 줄고 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레벨과 밸런스가 모두 상향된 상태다. 모비스는 초반 선전했지만 최근 연패로 흐름이 주춤하다. 해먼즈가 1옵션으로 활약 중이나 팀 전체 득점 루트가 단조롭다. 이승현의 골밑 활약은 긍정적이지만 세컨드 유닛의 불안이 문제다. 국내 자원들의 퍼포먼스 기복이 크고 후반 집중력이 부족하다. 양동근 감독 체제에서 젊은 선수들이 성장 중이지만 경험 부족이 드러난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릴 경우 경기 흐름이 급격히 흔들린다. DB는 안정적인 밸런스와 세컨드 찬스 창출 능력에서 우위를 점한다. 모비스는 초반 기세를 살릴 수 있지만 후반 집중력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알바노의 트리플 더블급 활약과 앨런슨의 외곽 지원이 변수다. 모비스가 맞불을 놓더라도 골밑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DB가 홈의 안정감 속에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삼성화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개막 3연패로 최악의 출발을 보였다. 베논의 공격력은 준수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이 부족하다. 국내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뚜렷해 세트 후반 마무리가 불안하다. 임성진 이탈 이후 윙 자원이 얇아져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다. 전체적으로 수비 안정감이 떨어지고 세컨드 볼 처리율도 낮다. 홈에서도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구조다.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에서 셧아웃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아이가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팀의 중심을 잡고 있다. 국내 선수들의 지원이 제한적이지만 전반적으로 팀 조직력은 안정적이다. 최근 리시브 라인이 안정되며 세트 초반 주도권을 잡는 빈도가 늘었다. 수비 후 공격 전환 속도도 한결 빨라졌다. 원정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준비가 충분하다. 한국전력은 공격 루트 다양성이 부족하고 수비 밸런스가 완성되지 않았다. 반면 삼성화재는 아이를 중심으로 한 공격 효율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 양 팀의 세트 초반 흐름은 팽팽하겠지만 중반 이후 집중력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한국전력의 국내 자원 부진이 결국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화재가 연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GS칼텍스 대 한국도로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GS칼텍스는 직전 경기에서 흥국생명을 풀세트 접전 끝에 꺾었다. 실바가 무려 40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아시아쿼터 레이나도 득점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실바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국내 선수들의 득점 분포가 부족하다. 수비 조직력이 불안해 긴 랠리에서 집중력이 흔들린다. 전반적인 경기력은 나쁘지 않지만 상위권 경쟁에는 한계가 있다. 도로공사는 개막전 패배 이후 빠르게 2연승으로 반등했다. 모마, 강소희, 타나차 삼각편대가 공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팀 전반의 뎁스가 깊고 세터라인의 경기 운영 능력도 돋보인다. 공격 루트가 다양하며 후반에도 체력 저하가 적다. 강소희의 폼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안정적이다. 원정에서도 자신 있는 경기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GS칼텍스는 실바가 막히면 공격 루트가 급격히 제한된다. 도로공사는 다양한 공격 조합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체력과 세트 운영의 완성도 면에서도 도로공사가 우세하다. GS가 홈에서 끈질기게 버티겠지만 후반 세트 집중도에서 밀릴 전망이다. 공격 밸런스와 조직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